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달 전북에 모처럼의 낭부가 찾아들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경쟁에서 전북이 서울을 꺾고 선정되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비수도권 연대를 내세운 전략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넘은 만큼 세계 경쟁국을 따돌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과 인프라의 구축, 또 정부의 지원 확보 등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기까지 해결할 과제는 많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북 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이제 국제 무대로 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해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요. 국민들의 성원과 역량을 모을 방안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최종 유출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세필 리포터의 도민 인사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 전북이 선정됐다고 발표났을 때 놀라서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일단 지방이 서울을 이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다른 지역들과 연대해서 이룬 결과라는 게 뭔가 뿌듯하기도 했는데요. 전북은 인구 감소나 경제 하락이 워낙 심하니까 이런 대형 이벤트를 통해 교통망을 구축하거나 스포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될까 싶었는데 큰 표차로 이겼잖아요. 그만큼 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이제는 세계 경쟁이 치러지는 만큼 다시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고요. 이번 사례처럼 전북이 패배의식 대신 도전하고 성공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전북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된 일이고 좋은 일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정적인 성공을 이룬 올림픽이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재정적으로 흥행을 할 수 있을까? 전북에서 가능할까요? 우리 지역의 경기장이나 수박 등이 워낙 부족하니까 대구나 전남 등과 함께 분산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는 예산을 많이 가져가거나 몰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르마를 잘 타주고 또 IOC를 설득하고 세계 경쟁국들을 이길 수 있는 맞춤 전략들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전북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현안이 됐잖아요. 도민을 넘어서 국민적 호응과 응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과 보완책 들으셨습니다. 반가운 목소리, 기분 좋은 목소리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염려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단의 조영식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연구원의 이남호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이종석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도돌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을 좀 비유하자면 하계올림픽 소식 이런 내용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대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 분과 아주 즐겁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처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현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희는 뭐 TV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노력의 과정들, 일단 뭐 우리 체육회의 정강선 회장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됐고 우리 김관영 지사님의 노력,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력, 또 우리 도민들의 응원과 열기가 하나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회고를 하신다면요. 아마 올림픽 유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나 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심정이 있을 겁니다. 출발 예.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 전북에는 이렇다 할 경기장 시설이 태부적이고 올림픽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와 연구원에서 올림픽 IOC 이념에 맞게 비전이나 컨셉 또 레거시 활용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예. 저희가 현장 식사단이라든가 또 관련 종목단체장들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됐고 누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 공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들이 당당하게 경쟁해서 선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은 겸손하고 담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과정에 수많은 노력들은 하나하나 다 들어볼 시간이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남호 원장님 전북대 총장을 지내셨고 지금 전북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우리 전북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오신 분으로서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과 지방 또 영남과 호남 안에서도 광주 전남에 항상 늘 사중차별이 예, 차별과 뭐 홀대 뭐 이런 수식어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러한 수식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과 물론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멉니다만 단순히 어떤 후보 도시 서울을 꺾었던 것의 의미 그 이상이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국내 후보지 개최 도시 거함 서울을 예. 우리 꼴찌 전북이 이렇게 이겨낸 것 이것 자체가 우리 도민들한테 앞으로 엄청난 자신감 또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 준 것이 굉장히 큰 저는 효과다 이렇게 바라보고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사실상의 꼴찌거든요. 예. 17개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만 뭐 GRDP도 3,270만 원, 인구수 충북에 비해서 한 1,700만 원 정도가 적고 예. 내국세 부담률도 겨우 1% 고자에 불과합니다. 모든 게 3%라고 생각했는데 다 깨져버렸군요. 뭐 3% 미만이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더구나 또 최근 뭐 잼버리 사태랄지 또 우리 KCC 연고지 부산 이전 그렇죠. 뭐 이런 각종 좀 뭐 열패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지 후보 선정 그것도 서울을 대상으로 해서 압도적인 좋은 쾌거 이루어낸 것이 저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치의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포된 의미까지도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단장님, 완주 부군수 지내시고 오셔서 단장을 맡으셨는데 오시자마자 굉장히 무거운 중책을 맡으셨고 해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우리 아나운서께서 아시다시피 완주 부군수를 하고 저희들이 체육정책과장과 올림픽 추진단의 실무과장을 하면서 저희도 뭐 앞에 말씀하신 분들 같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추진 과정에서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출향인들에게 우리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체육회 또 전북연구원 또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우리 도의 행정력 이 모든 또 도민과의 열기 이 모든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힘이 하나로 뭉쳐졌기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표현되는 이 서울을 우리가 49대 11로 압승했습니다. 단장님, 김관영 지사님이 한인 비즈니스 대회 때도 그렇고 이 PPT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예, 사전 실사 때도 그랬고 최종 보고 때도 지사님이 직접 브리핑 PPT를 하셨는데 일단 뭐 지사님의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그 재능과 더불어서 숨은 노력이 더 많았지 않으실까.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옆에서 지켜볼 때 뭐 연습을 굉장히 많이 뭐 20-30번 이상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매번 그 멘토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쳐가면서 그걸 전부 다 외워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것이 그 대의원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석 처장님과 이남호 원장님께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 프로그램 명이 터놓고 말합시다입니다. 그냥 터놓고 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결정적 요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오늘 두 분이 좀 우리 도민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러한 숨은 노력들이 있었구나. 결정적 요인 서울을 어떻게 49대 11로
크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떤 노력들이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을까? 먼저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분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때 예. 가장 먼저 긍정의 청신호가 들려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들려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1월 6일, 7일 이틀간 대한체육회 현장평가 실사단이 여기를 다녀갔는데요. 예. 실사단들도 아마 여기 올 때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객관적인 전력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실사단이 제일 먼저 군산 라마다 호텔에 도착해서 김관영 도지사님의 PT를 듣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전북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서만금 전망대 또 군산 CC, 전주 완주 스포츠타운, 우주 태권도원 이틀간 현장을 방문하면서 방문하는 곳곳마다 도민들의 열렬한 환호, 있었죠. 염원 이런 것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서울은 뭐 워낙 오래 준비를 했고 기정사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장 방문을 서울도 하긴 했겠지만 예. 그런 그 열렬한 어떤 지지 열기를 느낄 수가 없었었는데 전북이 오니까 날씨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호를 해주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피부로 느꼈던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준비한 시설 활용 계획이라든가 올림픽 여러 가지 전반상 보고를 듣고 예. 이분들도 이제 실사단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상당히 셉니다. 그 평가 결과를 쉽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후문에 간간히 들려온 후문에 오면은 전북이 준비를 잘했다. 기대 이상이다. 이런 시그널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해볼만 하겠구나. 자신감을 저희들도 그때부터 갖기 시작을 했고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에 뛰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서울시와의 공동개최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 질의에서 시의원의 질의에 그럴 마음이 있으나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전북과의 공동개최는 오히려 시기를 늦추는 데 있고 저평가를 받을 우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역전을 했거든요. 결정적인 요인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남호 원장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2020 IOC 아젠다를 보면 역시 이제 비수도권 지역과의 연대 또 효용성 효율성 측면 그리고 사후 관리 또 문화 올림픽 어떤 이런 측면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건데 그 한국적인 중심에 우리 전북 전주가 있었습니다. 준비를 그동안 잘 해온 것과 더불어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좀 보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좋은 기회 됐고요. 아까 좀 우리 질문에 좀 덧붙여서 좀 말씀 올린다면 뭐 가장 큰 저는 이 원동력은 절박함, 간절함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꼴찌 전북에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경쟁 상대로 선택을 했고 그런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질문은 또 서울이어야 합니까?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대의원들 또는 평가단들한테 호소하는 전략 뭐 이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국토 면적의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여기에 인구의 52%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GRDP의 약 56%가 수도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매년 지방의 청년들 8만 명이 떠나가죠.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런데도 지방은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2036 하계올림픽 서울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또 하나 이 실제로 우리 스포츠 개최 역량 이것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888개 전국 규모 대회가
개최가 되어졌는데 예. 실제로 수도권에서 12%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88%가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비수도권들의 스포츠 개최 역량 이런데도 또 서울이어야 합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예. 호주 브리즈번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서울이 호주 브리즈번 선정될 당시에 나갔습니다. 과연 똑같은 상품으로 가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러한 질문 뭐 결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 이런데도 또 서울이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고 그 질문을 우리 또 김관영 지사께서 PT를 통해서 예. 잘 호소력 있게 전달한 측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거죠. 절박했고 명분이 있었고 논리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그 질문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북연구원의 연구위원분들 참 노력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아마 말씀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개최 계획서 준비는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최 계획서 분량이 500페이지 정도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2달 만에 하느냐라고 혹시 부실 지금 개최 계획서 아니냐 뭐 막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정에. 제가 또 지적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사실은 2023년 5월부터 이미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도중에 잼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외형상 공문서상으로는 과제 중단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해왔다. 이런 말씀과 함께 또 그 짧은 2달 기간 동안에 만들어내다 보니까 연구력을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한 4배 정도의 연구력 12명 투입하고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연구 과제도 같이 병행을 해갑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그런데 모든 연구 과제 중단시키고 또 공문서상으로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연구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24시간 풀가동 또 주말 반납 이런 등의 과정을 전력을 다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사무처장님 공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체육회 사무처장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정강선 체육회장, 과거의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도지사가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선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강선 체육회장이 지금 연임을 하고 있고 지난 파리올림픽 때 많은 도민들 가운데 우리 체육회장이 단장으로 올림픽 단장으로 가시네 이라는 측면에서 그 상황을 많이들 눈여겨보셨고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하계올림픽 2036년을 해보자고 우리 김관영 도지사에게 제안했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과정 뭐 김관영 지사의 PT도 있습니다만 정강선 체육회장 이 전북체육회 어떤 노고에 대한 말씀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과정들 어떻게 좀 지내 오셨는지 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강선 회장님은 이제 전문 체육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과도 체육학과 그렇죠. 또 그 체육을 통해서도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셨고 또 체육회장으로 취임해서는 그 전라도 체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지금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우리 윗동네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은 충청권으로 연합을 해서 2027년도 아시안 게임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를 했고 그렇죠. 그 광주 대구는 달빛 동맹을 맺어서 2038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다고 나섰습니다. 이 아래 동네에서 서리야 부름이 아는데 그 틈바구니에 낀 우리 전라북도는 언제까지 이렇게 무력증이 시달려야 되느냐.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아시안 게임 또 하계 유대에 버금가는 또 그걸 능가하는 우리가 국제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사님과 의기가 합치가 돼서 올림픽 도전에 나섰는데 또 그게 그 도움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파리 올림픽 때 선수단장으로 또 위촉이 돼서 그렇죠. 사실 지방체육회장이 선수단장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또 전북같이 체육 인맥이 현재는 그렇게 두텁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그 선수단장을 하면서 파리에서 한 달간 체류를 하셨는데 아마 그때부터 징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국내외 체육계 인사들과 그 두터운 인맥이 그렇죠. 형성되는 계기가 됐고 또 본인도 거기서 또 자신감을 얻었을 수가 있고 올림픽에 직접 현장에서 느껴보면서 이거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그 자신감을 아마 가졌고 또 국내 체육계 인사들과 그 인맥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또 깊은 이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저런 것들이 오늘의 결과를 이루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계 인사와 두터웠다는 말씀하시니까요. 박항서 베트남의 축구 영웅 감독을 명예 홍보대사 현정화 또 우리 출신인 류인탁 전 단장 뭐 여러분이 함께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전북 출신들뿐만이 아니고 중앙 그 종목단체 장님들 또 우리 스포츠 외교에 영향을 끼치는 분들 전현직 IOC 의원들 그렇죠. 또 다른 나라의 IOC 의원들 이런 분들과도 긴밀하게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선수단장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제 유승민 신임 회장이긴 합니다만 이기영 전 회장님의 또 이 전북에 대한 애정 그렇습니다. 또 끝까지 보여주신 부분 그분하고는 거의 뭐 의형제 수준으로 두텁게 또 인간관계를 유지해왔죠.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영식 단장님, 자 이제 기분 좋은 목소리, 반가운 목소리를 도미 인서트로 들었습니다만 염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큰 국제 경기 이후에 이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측면에서 우리 도민들 기대도 합니다만 걱정도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 즉 연대를 내세운 우리 전북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한 번 치르고 마는 이런 대회가 아니라 그 사후에 이걸 제대로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준비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적인 올림픽을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내세운 게 충청, 전라, 경상도까지 어우르는 분산 개최를 통해서 일단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경기장이나 또는 뭐 선수촌 이런 쪽도 저희들이 비용이 적게 들고 또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친환경 쪽으로 구축을 해서 저희 도민들이 염려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배치 문제도 지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좀 결정이 날 걸로 있습니다. 뭐 PT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나 또 강기정 시장이나 또 전남지사나 많은 분들 또 충남의 김태흠 지사 이 지역과 지역의 연대에서 공동 개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개최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배려도 우리가 상당히 이 IOC 위원회의 아젠다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나. 대구 같은 경우는요. 육상 하나가 올림픽하고 한 20%를 차지할 정도니까 엄청난 개최 도시는 아닙니다만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이남 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하계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를 유치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효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그 뒤에 분산 개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대회 유치할 때는 반드시 그 파급 효과 분석하도록 돼 있고요. 예, 예. 또 그것이 유치 계획서에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이 생산 유발 효과와 흑자라는 개념을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흑자 적자의 개념은 대회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분석이 가능한 개념이고요. 현재 그 유치 단계에서 분석은 생산 유발 효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는데요. 예.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는 지금 40조 4천억 이걸 전북 지역으로 국한했을 때는 한 27조 9천억 정도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분석되어지고요. 이 생산 유발 효과가 결정되어지면 자동 산식으로 부가가치 그 유발 효과 또 취업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그 계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것들이 각각 이제 전북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조 8천억 또 취업 유발 효과 37만 4천 명. 그럼 뭐가 이렇게 많냐 막 이런 또 의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많아도 걱정입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KDI랄지 예. 쓰고 있는 분석 모델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뭐 대개는 이제 경기장 신축 또는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과 같은 그 인프라 하는 때 그렇죠. 나타나는 투자 효과. 예. 또 대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 비용 지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또 효과. 예. 그리고 선수단하고 기자단이 지출을 하는 또 비용이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의 방문객들의 여기 와서 지출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모델에 넣으면은 산출되어지는 그런 효과다.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뭐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도시 브랜드 그렇죠. 제고 효과. 예. 뭐 이것이 가장 큰 저는 효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남 원장님 이 대공법에 이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는 늘 항상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가운데 이런 큰 하계올림픽 같은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들어가는 어떤 비용 대비 생산 유발 효과도 있습니다만 우리 SOC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11년 동안 갖고 가야 될 우리의 전주, 우리의 전북의 발전 방안 이런 부분들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명분이 생긴 부분도 크잖아요. 굉장히 크죠. 예. 뭐 이 하계올림픽 유치 문제는 국가적 그렇죠. 중앙 정부의 문제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우리 가깝게는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비약적 그렇죠. SOC 기반을 마련하고 또 뭐 그랬던 것처럼 예. 저희도 사실 지금 해결해야 될 SOC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새만금 공항 활주로 확대부터 시작해서 또 신항만의 그렇죠. 배후 부지 예. 조성 문제, 또 전주 대구 간 직결 고속도로 문제, 또 광주 대구 간 달빛 또 문제, 그렇죠. 또 전주 김천 간 영원함 내륙철도 문제, 예. 또 전라선 고속화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이런 하계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어지게 되면 예. 굉장히 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런 기대 좀 해봅니다. 아마 연구원의 우리 원장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이제 이뤄가야 될 숙제가 됐습니다. 네. 많은 고민하고 계시죠. 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전북도의 SOC를 어떻게 또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관련 부서 또 협약이나 또 토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 후보지를 넘어서 국제 유치지로 확정됨으로써 한 번 더 우리가 지방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의 현 주소로 전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11년 후입니다. 국제 신공항도 이제 뭐 지금 예정대로라면 2029년이면 30년이면 이제
개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신앙만과 더불어서 도로 SOC가 구축이 됩니다. 그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전북은 지금과 상당히 많이 달라진 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면요. 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 지금 길이가 2,500m 수준 가지고는 국제공항으로서는 C급 수준. 네. 더 활주로 길을 늘려야 된다. 여러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함께 좀 생각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활주로를 더 늘리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새만금 공항이 좀 시설이나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인천 국제공항을 활용한 방안, 또 올림픽을 위해서 또 그 인근의 부안공항이나 청주공항, 대구공항까지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수 사무처장님, 문화올림픽, 스포츠 산업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 시장 속에서 스포츠가 주는, 특히나 지금 OECD 12의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으로서 이 스포츠의 열기는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북을 놓고 보면 전북 현대 프로축구팀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있던 전주 KCC가 부산으로 가버렸고, 이 우리 도민들은 스포츠에 대한 열기는 뜨거운데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과거의 쌍방울에 대한 기억을 많이들 갖고 있고, 19단 유치에도 실패했고, 늘 스포츠에 대한 궁금증 또 갈증이 있는 가운데 이런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유치를 계기로 좀 이 부분도 좀 포함해서 많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로, 하나는 프로 구단 유치 문제, 또 하나는 올림픽 레거시 문제. 프로 구단은 사실은 선행돼야 될 것이 경기장 시설이 급선무입니다. 일단은 프로 구단에 유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이번에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뭐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적합하게 시설을 해 놓는다면은 또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되게 대구 오면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해서 대구는 육상, 그렇죠. 광주는 또 수영.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하면서 수영, 이렇게 그 지역마다 특화 종목이 이렇게 한두 종목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북은 현재로는 태권도거든요. 무주에 있는 태권도니야말로 세계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인의 그렇죠. 성지로 지금 현재 완전히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전북은 태권도 도시,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제는 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그러면은 어느 종목을 좀 특화시켜서 스포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큰 경기는 우리 비수도권 연대로 해서 다른 시도에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경기장을 짓는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새만금의 건립 예정인 수상 종목들, 카누나 수상이나 철인 3종이나 마라톤 수영이나, 또 새만금을 뺑 도는 그 산악자전거, 그런 코스, 또 부안의 요트 이렇게 연결하는 그렇죠. 그런 해양 수산 종목을 임시 시설로 하지 말고 연구 시설로 해서 평상시에는 전지훈련의 장소로, 또 국내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면,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스포츠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이미지를 쭉 상승시켜가면서 올림픽 개최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농구, 야구, 배구 경기장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은 구단주들이 서로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KCC가 떠난 이유도 이 시설에서의 서로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시점에서 이제 비롯된 부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우리 처장님께서 현안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북 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이제 국제 무대로 가기 위한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이남호 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이종석 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단의 조영식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는 서울을 꺾고 후보지가 됐습니다만 국제 유치전을 치러야 하는 과제 아마 IOC 위원장이 선출되고 내년 뭐 상반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 단장님,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 일정들이 혹시 나와 있을까요? 예, 지금 일단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국내 후보지를 선정을 위해서 조직되었던 조직을 국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좀 완료했고 인원 배치를 좀 완료한 상황입니다. 예. 절차는 일단 국내 절차와 국제 절차가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국내 절차는 33개 종목에 대한 분선 개최를 대해서 대한체육회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확정을 지을 예정이고 이것을 토대로 4월 중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심의와 기재부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예. 또한 이것을 또 올림픽 유치 의향서를 IOC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국제적으로는 지금 3월 20일 지금 IOC 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인데 이 집행부 구성에 따라서 일정이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미래유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저희들의 저희들 추진 의향을 좀 4월 중에 우리 김관영 지사님과 정강선 회장님이 같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과 같이 IOC에 방문해서 의견을 지금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IOC 위원장이 선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일정은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그 일정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처장님 IOC 위원회 위원들이 개최 후보지 도시를 선정했다면 이제 좀 달라진 방식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미래유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서 그냥 한 곳을 우선 협상 대상지로 선정하는 방식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니요, 그 전에는 이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지난번 브리즈번 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유치위원회가 비공식 대화 단계, 지속 대화 단계, 집중 대화 단계를 거치면서 실사를 하고 개최 도시의 의지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화를 해 나가면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위원회 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우선 협상 도시를 선정을 합니다. 한 개 내지 두 개. 그 대개 뭐 하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두 개를 올지 세 개를 올지 이제 미래유치위원회가 하는 건데 이번에 3월달에 그 IOC 위원장을 선출을 하면은 총회가 있거든요.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선정 방식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협상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유치위원회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한체육회 그 평가 받을 때도 첫 관문인 현장 평가 실사단 누구나 그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가 실사단의 그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듯이 미래유치위원회의 그 평가가 나중의 결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오늘 올림픽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서울을 꺾고 국내 후보지 도시 선정됐는지 아울러서 분산 개최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과 지역 연대를 통해서 함께 저비용 고효율로 가고자 하는 방안인지 충분히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남호 원장님, 국제도시는 어느 나라의 도시들이 있을까?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제 이런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나라들은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10여 개 나라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0여 개국 정도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활발하게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가 인도 아마다바드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 구도심이 대다수가 건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도시인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아까 지속 협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거든요. 도시의 인권 지수랄지 또 경제 상황 또 기후 이런 것들도 그렇죠. 중요한 지금 선정 항목에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우리 전주 전북이 가지는 또 강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예. 특별히 저는 뭐 우리 서울과의 경쟁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문화올림픽 한국을 가장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가장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도시 전북 전주 예. 이걸 좀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 올림픽. 환경 올림픽. 네. 저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전국 1위입니다. 보유량이 네. 발전량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모든 교통 수단이랄지 또는 시설의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아리백을 달성해 가겠다 하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가 모든 경기장 시설 그다음에 또 선수촌 아파트 이런 것들을 친환경 목조 건축물로 짓겠다 이런 좀 것들을 좀 강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크게는 이제 환경 올림픽과 문화 올림픽 그 아젠다 속에서 우리 전북 전주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의 노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석 단장님, 사무처장님 10여 개 나라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가장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라고 제가 몇 분께 여쭤보니까 인도 이야기를 제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론되는 국가가 한 15개 됩니다. 유럽, 또 남미, 이집트, 아시아 쪽 다 해서 그런데 현재 2036년에는 아시아 대륙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륙별 순환 주기에 따르면 2028년이 로스앤젤레스고 2032년이 브리즈번이니까 오세안이니까 이제 아시아 쪽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신청했다가 2040년에 하겠다라고 철회를 하고 그 외에도 뭐 덴마크 뭐 또 중국, 칠레 여러 나라들이 뭐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거나 또 거론되고 있거나 하는데 이제 좁히면은 아시아로 좁히다 보면은 또 아프리카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인도, 인도네시아 또 아프리카의 이집트 이게 그 좁혀서 이 정도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정도 국가 내에서 가장 경쟁 상대를 꼽으라면 어디를 꼽냐 해서 대부분이 인도를 꼽고 인도는 한 번도 하계 올림픽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가가 전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도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 중에 월드컵 수영 육상을 다 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 인구는 적고 그러지만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하는 했죠. 나라고 그 도하가 또 상당히 국제적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인도나 카타르를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카타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도 꺾었는데 뭐 못 꺾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올림픽, 뭐 문화올림픽 이게 IOC 또 위원 또 미래추진위원회에 이제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물론 다른 국가 시도들도 준비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될 텐데 조영식 단장님, 그 한 번은 그래도 정리 물론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분산 개최 관련해서 지역 대 지역 연계하고자 하는 대회들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좀 이 부분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계획서상에 대구의 육상, 광주의 양궁과 수영, 충남의 테니스, 충북의 체조, 전남의 서핑 등이 지금 분산 개최 예정입니다. 이 도시들과 협력 모델을 좀 구축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대한체육회가 협력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국내 후보지를 놓고 경쟁했던 서울시와도 IOC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열린 자세로 같이 국제 유치 전략에 협력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 필요하면은 서울을 비롯해서 지금 대구, 광주, 충남, 충북, 전남에도 더 분산 배치가 가능한지도 지금 검토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36년 지금 오늘 녹음 시점으로 봤을 때 아직 탄핵 선고가 나오지 않았고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물론 인용이 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복귀가 됩니다만 대통령이 2번에서 3번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 말씀은 소장님 모든 것들이 처지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이 정부가 이 국제 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게 서울이냐 전주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어떤 각오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적 어떤 결집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까지는 순전히 지방의 역량입니다. 그 지방의 역량이지만 이제 IOC 본선에서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가적 역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정부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정치적 역량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문체부, 기재부 승인 단계에서부터 작동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그 스케일 크게 많은 예산을 또 계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또 정치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지역 정치권의 힘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라도가 추산한 올림픽 유치, 올림픽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총 9조 2천억 정도 됩니까, 원장님? 예,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IOC가 기준으로 제출한 액수는 한 5조 한 6천억 내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이제 끌어내겠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9조 2천억이긴 합니다만 IOC가 정한 기준은 그보단 낮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연계선상에서 이제 정부의 의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국가가 어떻게 이 올림픽을 바라보고 유치에 뛰어들고 또 유치가 됐을 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중대한 과제를 우리는 정치력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택한 전략이 지금 비수도권 연대지 않습니까? 대구, 또 광주, 전남, 충남, 이런 도시들과의 연대를 택한 이유가 여야의 정치력을 모두 다 결집시켜내겠다. 그런 전략이 그 속에 좀 녹아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030년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 도시 선정 이후에 남아있는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세 분께서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많은 도민들이 반신반의 김관영 지사의 정치적 모험 이게 가능하겠냐 서울을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떤 부정적인 의견 또 기대의 목소리 염려의 목소리가 혼존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서울을 꺾고 후보지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본선 무대까지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늘 항상 전북에 붙었던 수식어가 홀대나 낙후, 소외 이런 차별이었다면 이제는 그 수식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잘 하면 우리가 전북 전주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영식 단장님으로서 어떤 마음다짐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K컬처 중심으로 전 세계 청년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문화 강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전북과 전주가 있습니다. 한옥, 한복, 비빔밥, 태권도를 비롯해서 K컬처 뿌리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을 포함한 IOC 평가 지표에 맞춰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IOC 위원회와 또 미래유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힘을 모아서 2036 올림픽이 우리 전북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영식 단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내년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북 전주가 개최지 도시 선정되는 거 보시고 퇴직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전북연구원과 전북체육회 많은 역할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이남호 원장님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우리 10%의 개선으로는 꼴찌 전북 벗어날 수 없다. 10배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우리 올림픽 준비하면서 내세웠던 연설이 케네디 대통령의 문샷 싱킹이라는 연설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망원경의 성능을 개선해서 달을 더 잘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그러지 말고 직접 한번 달에 가보자라고 케네디 대통령 외쳤고요. 그 발상의 전환이 7년 만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 미국이 우주강국, 과학강국, 국방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전북 12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케네디 대통령의 그러한 정신 담아서 도전하면은 우리 전북의 새로운 미래가 저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도민들께서 열심히 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체육회 이종석 사무처장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성공 사례들이 쌓여서 큰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후보지 선정이라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우리가 하나씩 맛을 볼 수 있고 또 그걸 쌓아간다면 더 큰 성공의 과실을 우리가 또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만연됐던 패배의식 확 벗어 던지고 이제 진짜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으로 성원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내 후보지 도시 선정되고 김건영 지사님 집무실에서 1:1 대담을 하고 잘 방송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제가 지사님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웠다는 내용에는 우리 이종석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치밀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36년에 우리 송기정 선수가 100년 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전주에서 개최를 함으로써 마지막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등으로 입장하는 모습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이종석 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단 조영식 단장, 그리고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